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마스크 생산 물량의 50%를 우체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 공급해서 오늘 오후 늦어도 28일부터는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막상 오늘 우체국이나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350만 장씩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농협, 우체국, 약국에서는 350만 장의 마스크가 온전히 공급되는 시점을 다음 주 초쯤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혼선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마스크 사러 나섰다가 헛걸음만 한 국민들의 마음은 허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루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루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요즘 제일 핫한 펭귄 주세요. 캐펜텍 관절에 후끈후끈 펭귄이 근육에 뜨끈뜨끈 펭귄이 캐펜텍에 열감을 더해 캐펜텍 핫 출시. 관절 근육인 역시 캐펜텍 핫. JLS 사이언스.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인철의 시사경제 준비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도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김한규 예비후보, 그리고 이어서 미래통합당 윤종찬 예비후보를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더 낮췄는데요. 자, 원래는 이 코로나 확산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결국은 동결됐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넉 달째 이제 1.25%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전에 2.3에서 2.1%로 낮췄습니다. 네. 자, 한은의 이런 판단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당초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연중 최저순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는 이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졌죠. 그러나 한은의 판단은 일단 실물 경기에 미칠 영향, 여파를 좀 더 두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문제, 환율이 또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이 대출금지를 포함해서 12, 16 부동산 대책 내놨죠. 부동산 투기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처럼 이게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고 있죠. 여기다 금리를 내린다면 부동산 시장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부담스럽고요. 세 번째가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코로나19로 이 위험자산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 선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원화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런 점인데, 이외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과연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점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지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미 떨어져 있고, 환율도 좀 부담되고, 부동산, 가계부채 등등 해서 기준금리는 동결됐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3%였는데 2.1%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통위가 이제 1월, 2월 열렸고 3월은 건너뛰죠. 3월은 없고 이제 4월에 열리게 될 텐데, 그럼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전문가들도 2월보다는 4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뒀죠. 지금 한 해는 어쨌든 이번엔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에 미세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한도인데요. 종전에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가량 늘렸습니다. 이건 핀셋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은이 연 0.5에서 0.75 거의 제로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은행의 자금을 빌려주게 됩니다. 시중은행은 이 지원 대상 기업에게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이 대출 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은의 이번 조치로 최대 10조 원 가량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핀셋 이제 조정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최근의 경기 흐름을 경기 하강 국면, 특히나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고려할 때 4월 중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4월에는 금리 인하할 것 같다는 예상이시고, 오늘부터 이 마스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약국, 농협, 우체국 등등에서 이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1인당 구매 한도는 5장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오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직접 이제 공영방송 TV를 통해서 마스크 신청을 했는데요. 전화 접속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온라인에서 파는 마스크 가격이 지금 대충 찾아보면 가장 저렴한 게 한 개당 4,000원이 넘습니다. 제주행 편도 티켓이 3,000원짜리도 있는데 웃돈 주고도 못 구한다는 마스크. 정부는 일단 오늘 오후부터 풀린다. 늦어도 내일부터는 전국의 약국,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매일 35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350만 장 어떻게 풀리는지 좀 보니까 240만 장은 전국의 2만 4천여 개 약국에서 하루에 100장씩 공급됩니다. 240만 장은 약국에서? 그렇습니다. 약국마다 100장씩이니까 이게 1인당 5매까지니까 이 정도 물량이면 금방 20명분입니다. 5분도 안 돼서 동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면 나머지 110만 장은 어떻게 부려지느냐. 읍면 지역 우체국 1,400여 곳, 그리고 지역의 농협 1,900여 곳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와는 별도로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구 경북 지역이죠. 여기에는 150만 장이 풀립니다. 일반인들을 통해서 하루에 100만 장, 그리고 대구 의료기관 가장 시급하죠. 여기에 50만 장. 이렇게 하루에 풀린 물량을 총 합치게 되면 국내에서만 500만 장 정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이 정부는 마스크 가격은 생산 원가와 배송비 등이 포함된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건데 예. 그러나 시중에 풀리는 건 이제 온라인에서 팔리는 것보다는 절반 가격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마스크 구입을 5매, 5매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일회용이다 보니까 이게 4인 식구의 경우에는 뭐 매일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제 하루에 500만 장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홍남기 부총리가 하루에 900만 장까지도 늘리겠다 뭐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 어쨌든 이게 원활한 공급이 아마 다음 주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정부가 원래는 뭐 늦어도 내일까지는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회용품이어서 예, 하루에 예. 한 개씩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잘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달 3월이 이제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주총이나 사업 보고서 제출이 늦어져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장 기업들은 3월 말까지 지난해 매출이 얼마인지,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또 대주주의 변동 사항은 없는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제출 기한을 못 지키면 과징금 등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좀 특이하죠.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주총을 연기하거나 사업보고서 제출을 지연해도 제재를 면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상장 기업의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 재난 지역에 있는지 여부,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감사인이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 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만일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사업보고서 제출은 당초 3월 말에서 5월 15일까지 45일 정도 시간을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3월 정기주총도 이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이후에 연기에도 개최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오늘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빅3 백화점이 모두 출사표를 던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8월로 이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4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롯데신라 신세계 면세점, 이른바 빅3에다가 플러스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신청서를 낸 4개 업체는 오늘 면세점 운영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가격 입찰서를 내야 하는데요. 입찰 대상 이 사업장은 대기업 사업권 5곳, 중소 중견기업 사업권 3곳으로 네. 매출 규모를 따져보니까 총 1조 2천억 원 상당인데요. 선정된 사업자는 이 오는 9월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심사는 다음 달 이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최고 점수 받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맺어서 네. 이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초쯤에 윤곽이 드러나는데 확정된 이제 운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고 평가 기구를 만족할 경우는 추가로 5년 더해서 최대 10년간 면세점 운영이 가능한데 면세점이 많아서 이제 신규 면허 사업자를 반납하는 곳도 있는데 예.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이제 이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느냐. 예. 이 빅3 업체의 경우에는 워낙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지금 입찰에 이제 크게 많은 이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 다들 아실 텐데, 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작년 같은 경우. 자, 올해부터는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 이른바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사상 최저인 0.9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는 우리나라 인구가 출산보다 사망이 더 많아져서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원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부부가 결혼해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 정도, 왜냐하면 이제 출산하고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명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지난해는 간신히 이제 출생아 수가 조금 사망자 수를 웃돌았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 절벽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 우리 경제 허리가 급감하는 노동력 절벽까지 본격화되기 때문에 네. 출산율 감소는 경제에는 지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2018년에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었고 작년은 0.92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또 얼마나 더 떨어질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총 인구가 감소하는 건 아니죠. 뭐 해외 이민자도 뭐 들어오는 인구도 있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순수하게 이제 한국 내에서 출산과 이제 이 사망률을 비교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감소하겠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정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3분 3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오늘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이 예정돼 있죠. 이날 안동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어제 이어서 도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한규 예비후보입니다. 김한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연결하고 있네요. 예,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4.15 총선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도의원 한석이 비게 되면서 바로 안동시 제2선거구인데요. 네, 여기에는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가 현재까지는 5명입니다. 예. 무소속의 이경섭,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민주당의 이경섭 후보, 미래통합당에서 3명이 출사표를 던졌네요. 이주복 후보, 김한규 후보, 윤종찬 후보 이렇게 3명 나오고 무소속의 강대무 후보 어제 인터뷰를 했었죠. 예, 이렇게 우선은 지금까지는 5명이 경합을 하게 됩니다. 예, 도의원 안동시 제2선거구 그 후보자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예. 자,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연결되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도의원 예비후보 안동시 제2선거구 2명의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먼저 미래통합당의 김한규 후보하고 역시 미래통합당의 윤종찬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죠. 예, 올려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종찬입니다. 예, 순서를 바꿨군요. 미래통합당의 윤종찬 예비후보 연결이 됐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도의원 보궐선거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윤종찬입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989년 이마댐 수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임동 초등학교, 중학교, 안동 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닌 경험도 있고 사업체를 직접 경영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89년생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32살 된 청년 정치인이 되겠는데 지금 선관위 자료 보니까 그 대학 재학 중으로 나오던데요. 졸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재학 중입니다. 아, 지금 재학 중이시고요. 예. 예. 자,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요? 우리 지역에는 좌절하고 소외된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좌절하고 소외되었던 지방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자라고 지방대를 다녀도 우리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대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느 누구보다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도전의 기회와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기성세대와 기득권을 뚫고 안동 청년들의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그 청년 정치 실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내 당내 경쟁이 꽤 치열할 것 같습니다. 현재 등록된 후보만 3분이죠. 그리고 한 분 더 권광태 의원도 지금 나올 것 같다고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당내 경쟁은? 저는 열심히 직장을 다녔고 대학교에서 공부만 한 평범한 책임 당원일 뿐입니다. 지역의 명망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지만 그 평범한 청년 당원도 시민들의 지지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대면 선거운동보다는 이제 주로 사거리에 서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년 정치에 도전하는 입장이셔서 좀 힘들진 않으신지 작은 면에서 어떠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접 비용을 다 조달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의원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안동댐과 이마댐 주변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국가적 희생 속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정신문화의 보고이기도 한데요. 제가 공부한 역사학과 국제학의 전문성을 살려서 안동이 국제적인 문화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한번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네, 윤종찬 예비후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저는 청년 후보이자 신인입니다. 안동을 바꾸고자 수많은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약한 힘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안동이 젊은 청년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반드시 해내고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원 안동시 2선거구 미래통합당 윤종찬 예비후보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가죠. 미래통합당 김한규 예비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전화 연결이 좀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본인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도의원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김한규 인사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10년, 2014년 두 번의 시의원과 재선으로서 의장까지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다시 본업인 농사꾼으로 돌아와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농사꾼 김한규입니다. 예, 시의원 경험 2번이 있어서 안동 시민들에게는 꽤 좀 알려진 그런 후보가 되겠는데, 네. 자, 이번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요? 그저 배경은 제가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도의원 보궐선거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라디오로서 정말 얼굴을 보여줄 수 없지만 입술이 터지도록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나이도 좀 많잖아요. 하지만 농촌에서는 네. 제가 또 청년이죠. 예. 예,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나이도 있지만 열정이 남아있다. 건강도 넘쳐난다. 그리고 안동을 사랑하는 마음도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누구보다 있다. 예, 제가 시의원 8년간 예결위원장, 네. 의회 운영위원장, 시의회의장을 무탈하게 마친 경륜으로 더 큰 곳에서 지역민을 위해 안동을 위해 또 나에게 남은 모든 열정을 불태워 심부름을 해보자. 네. 그리고 우리 안동에 도의원 5분 계시는데 농사꾼도 한 사람 들어가 농업인의 대변자가 되어보자는 심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농업인들의 대변인이 되겠다, 이런 각오시고요. 예. 자, 앞으로 당내 경쟁 거치셔야 될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당내 상황이 공천은 어떻게 돼가죠? 글쎄요, 공선은 참 정말 누구든지 얘기를 못하죠. 경선 전망은 누구도 모르고 당원분들과 예.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의 사항이니까요. 예. 그리고 물론 중앙당과 경북도당의 경선 방침, 또한 공천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생각과 또 현역 국회의원이 의견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현역 국회의원의 그 입김이 좀 작용을 하나요? 공천할 때? 글쎄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론상으로는, 지금, 현역 의원이 좀, 힘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저도 가끔씩 우리 손자 꼬맹이가 음악가투리를 좋아해서 애니메이션을 같이 볼 때가 많은데, 마지, 둘이, 셋째, 공지, 거봉이, 이 4마리가 참 정말 생각은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예. 또한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캐릭터도 다 다르겠는데 이번에 물론 도의원 경선 후보분들도 예견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저는 정윤과 노하우 또 농촌과 도시 연세 많은 어르신과 젊은이들의 소통에 교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도의원이 되신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요? 예, 제가 도의원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의장을 할 적에 경북 의장협의회 부회장을 했었어요. 예. 그 당시 중앙정부의 강력히 건의를 했던 안동대학 의과대학 설립. 예. 이거 꼭 다시 추진해보고 싶고 이제 도청이 일로 왔으니까 꼭 여의치 않다면 의과대학 전문대학에서 유치해서 경북 북부지구 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이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타지에 가지 않고 고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3세 이하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게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부모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좀 만들어서 1시간이라도 좀 빨리 엄마 품에 아이들이 안길 수 있는 안동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을 꼭 해보고 싶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말씀. 예, 자, 그렇죠.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역병 때문에 걱정이 다들 많으시죠. 손 씻고 또 씻고 또 많은 인원들이 계신 데는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건설하면 좋겠습니다. 한평생을 제가 또 거짓말 할 줄 모르는 흘과 함께 살아온 농부의 부지런함을 무기로 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예비후 김한규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한규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얘기네요. 김성수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기생충이 이를 내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BTS가 세계 신기록을 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 최초로 비영어권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따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BTS가 새 앨범 Map of the Soul 7이라고 하는 앨범으로 네. 빌보드 앨범 차트 200이라고 있잖아요. 예. 빌보드 200이라고 예. 있는데 여기서 네 번째, 그러니까 4연속입니다. 4연속. 4연속 앨범을 4번 연속으로 내자마자 1위. 그래요. 예, 이런 대기록은요. 예. 여태껏, BTS 이전에는 비틀즈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비틀즈 외에는 BTS가 유일합니다. 예. 지금 이제 2018년서부터 지금 1위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Love Myself, 라고 하는 앨범을 통해서, Love Yourself입니다. Love Yourself 시리즈. 예. 그 앨범에, 서와 결, 이렇게 내는 앨범들로, 바로바로, 이제, 상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페르소나를 거쳐서 네 번째 앨범을 냈는데요. 페르소나. 예. 이 네 번째 앨범을 2년 내에, 모두 냈고,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 이건 지금 비틀즈 때에 비해서 지금은 앨범을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1년에 하나 내기도 어렵거든요. 예. 그런 걸로 따지면은 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BTS가 지난 2년 동안에 4개 앨범이나 냈다는 거, 이것도 참, 대단하네요. 근데 그 4개 앨범이 연속으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거는 비틀즈 이후에 최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봉준호 감독과 BTS 나란히 세계 차트를 석권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BTS의 기록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기록들을 계속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일단 BTS가 지금 영국의 영국의 차트가 있거든요. 예. 영국의 차트를 지금 또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영국의 오피셜 차트 앨범 부분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을 때 예. 기생충이 영국의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영국에서는 기생충이 개봉한 지 지금 17일 됐거든요. 그런데 예. 처음에는 미국 아카데미에서 상 받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끌고 있었지만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개봉하고 나서 점점 더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지금 지난 주말에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대단하네. BTS가 앨범을 내자마자 영국의 오피셜 차트 앨범 부분 1위를 예약을 했습니다. 이 예약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피셜 차트 측에서 예. 이제 곧 차트를 발표할 건데 앨범 부분에서는 BTS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야말로
음악과 영화 이 두 개 부분의 차트 넘버원을 영국에서 지금 한류 콘텐츠들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되면 뭐 유럽 전역으로 다 퍼져 나갈 테고. 그러니까 기생충과 BTS가 각각 영국 박스 오피스 1위까지 차지하고 또 영국의 오피셜 차트 앨범 부분 1위까지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영국을 석권했고 그 보도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뭐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엄청난 흥행을 해서 취재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하면은 사실 혐한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분리할 때마다 혐한 그 보도들을 한다거나 혐한 정책들을 써서 네. 인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희한한 나라가 일본인데 네. 여기에 이제 기생충 반지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그 일본에서 그 개봉을 했는데요. 네. 처음에 개봉했을 때는 사실은 박스오피스 5위, 6위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아, 처음에는 예. 그런데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면서 물론 그때부터도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기생충은 올해 최고의 영화다. 네. 기생충은 내 인생작이다. 기생충 같은 영화를 일본에서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급기야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정확히 말하면 지지난주 주말에서부터 일본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는 깜짝 쇼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역주행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 이런 역주행이 일어나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그 토요일이죠. 예. 그때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어요. 2주 연속 정상을 달렸어요. 예. 한국 영화가 2주 연속으로 박스오피스 정상 차지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왜 내 머릿속의 지우개인가요? 그것도 엄청난 히트 쳤잖아요, 일본에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주 박스오피스 정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내 머릿속의 지우개 말씀 잘하셨는데 이 작품이 15년 동안 한국 영화 역대 흥행 기록 1위였는데요. 일본 내에서. 예. 그 기록이 30억 엔이었어요. 총 200만 300억? 관객이었습니다. 예. 30억 엔, 200만 관객. 예. 그런데 지금 기생충이 33억 엔을 돌파했고요. 벌써요? 예. 기록을 깼네요, 벌써. 그렇습니다. 관람객이 2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도대체 얼마나 흥행이 더 이어질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에서도 이거 1000만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예, 여기에다가 지금 BTS의 앨범이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22만 장이 순식간에 팔렸어요. 네. 그리고 오리콘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앨범 차트 2위와 비교를 해보면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얼마나요? 앨범 차트 2위가 지금 2070장 팔았습니다. 2070장이요? 예. 2위가요? 예. 2위가 2000장 팔았는데 우리 BTS 앨범은 22만 장 팔렸다고요? 예. 대단하네요. 이건 넘사벽이죠, 그야말로. 그러네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34회 골드 디스크 어워드에서 BTS가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 베스트 5 싱글, 그러니까 탑 5 안에 들어간 싱글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뮤직 비디오, 또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다운로드,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노래를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노래, 이런 4개 부분을 석권했습니다. 4관왕이 된 거죠. 대단하군요. 그게 이제 바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일본 열도가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세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기자들이 도대체 이 비결이 뭐냐. 이거는 예전에 사실 뭐 겨울연가 뭐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비주류 문화였다. 근데 이거는 주류 문화가 돼버렸지 않았느냐. 일본의 시장도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한테 안방을 내줘야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많이 상할 테고 시기 질투도 많이 할 텐데 그럼 어떡합니까? 노래가 좋고 영화가 재밌는데 사람들이 찾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기생충과 BTS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뭐 1주 2주 됐으니까 앞으로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기록을 쓸 것 같네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록이 더 가치가 있는 게 이 두 콘텐츠가 모두 한국어로 창작돼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요. 네. 그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뭐 자기네들이 그 영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는 영어를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지만 그 외의 언어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차별적인 그런 대접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이 또 보아 같이 이제 이런 그 일본 시장에 진출했던 아이돌들 한국말로 성공했던 게 아니고요. 그렇죠. 1어로 아주 유창한 1어로. 예. 그런데 이제 BTS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는 처음에는 1어판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1어판도 잘 안 만들어요. 그냥 지금 한국에서 발매하면서 전 세계 동시 발매한 이번에 맵 오브 더 소울 7이 그냥 22만 장이 나간 거거든요. 영어판으로도 안 만드나요? 그 BTS가? 그냥 우리말로만 그냥. 예,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노래 가사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영어 가사가 섞여 있긴 하죠. 그렇지만 한국어 가사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 한국어로 전달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열풍이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영어는 그렇죠. 대충 이해가 될 텐데 이 말을 알아야 정말 그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지금 기생충 같은 경우도요. 작품상, 각본상 받았는데 한국 시나리오로, 한국말로 쓰여진 시나리오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영어 자막을 읽게 만들었어요. 예. 일본 사람들도 일본어 자막 읽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어 자막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기생충을 보고 감동해서 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의 정서하고 사고방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컨텐츠다라고 얘기가 되지만 그 언어가 세계 시장으로 나갔을 때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언어의 컨텐츠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독도는 우리 땅을 한국어로 듣고 부르고 있어요. 그거 참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우면서 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오로지 콘텐츠의 힘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는 우리 땅을 그쪽에서 우리가 일본말로 만들어서라도 가르쳤다고 해서 그걸 부르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을 보고 이 제시카 징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원곡이 뭘까? 그러면서 찾아서 독도는 우리 땅을 듣고 그리고 그 독도는 우리 땅이 자기네들이 듣기에도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로 무슨 말인지를 공부하고 그걸 듣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오로지 콘텐츠의 힘으로 이렇게 해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자, 그렇다면 기생충이나 BTS 앨범 같은 콘텐츠들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비결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정체성이 뚜렷한 창작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BTS고 지금 봉준호입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미국 차트를 갖다가 공략했던 아티스트가 없던 건 아니죠. 김 시스터즈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싸이라든가 BTS에 와서 그냥 한국말로 부른 노래를 런칭을 시켜서 이런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체성이 뚜렷한 창작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창작자들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결정적으로는 봉준호가 첫 영화를 찍고 어떤 대접을 받았고 BTS가 첫 앨범을 내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다시 복기해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가능해집니다. 봉준호 감독은 첫 영화 찍고 상업 감독으로서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플란다스에게인가 그거?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옆에 이 봉준호의 재능을 확신하고 두 번, 세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동료와 투자자들이 있었고 또 팬들이 있었죠. 플란다스의 기회를 보면서부터 팬이 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봉준호를 아끼고 있습니다. 또 BTS 같은 경우도 첫 앨범 내고
사실상 망했어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TS의 음악을 찾아 듣는 팬들이 있었고 또 든든하게 그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두 번째 앨범, 세 번째 앨범을 내줬던 기획사가 있었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런 그 앨범에 실패를 하고 그러면 일단 내부적으로 갈등이 먼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7명이 갈라지기 마련인데 그런 게 없이 서로가 더 든든하게 예. 자기네들 일상을 찍어 올리는 그런 일들로 이 기적을 이루어냈는데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사례였다. 그렇죠. 이 이질적인 사례는 역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회. 그리고 또 특히나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사회. 예. 그래서 뭐 예술인 사회보험이라든가 예술자들의 기본 소득을 보존해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네,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요즘 봉준호 감독 생각 보고 내야 된다. 봉준호 컷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분들의 의정 보고서에나 필요한 그 일이고요. 예. 그 사람들을 도운 건설업자 하나 도우는 일입니다. 진짜 예술가들을 돕고 싶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계실 텐데요. 내일은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어서 아침에 나오실 때 좀 서늘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주말에는 다시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날씨 되찾겠습니다. 공기도 청정해서 우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13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할 정도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예년보다 높습니다. 주말 내내 쾌적한 날씨 이어지겠고 특히 일요일에는 12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영하 1도, 한낮에 6도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4도, 습도는 69%입니다. 날씨였습니다.